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저께 국회 통과했어요. 뭐 누구나 다 이거 통과될 것이다 예상은 했었는데 263명 제적 의원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 합의 요거는 99표 이렇게 나왔는데 164명이 찬성하고 99명이 뭐 그냥 뭐 반대 내지는 기권하고 뭐 무효를 만들었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수치 예상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이제 정치인들한테 터질 때마다 우리가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당장 네. 체포해라 뭐 네. 이렇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어 왔는데 네. 막상 또 이렇게 큰 숫자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좀 역성 듣고 들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혼자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치판이라는 게 이렇게 비정한 것이구나라는 거 생각도 들고 어제까지 말이야 동지이고 그렇게 서로 뭐 김동지 뭐 강동지 불렀었을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 누가 더 한 발짝이라도 앞서갔느냐 만약에 여부 장관 됐어봐요 뭐 그 앞에서 또 야 어떻게 저 대통령한테 좀 말 좀 잘해줘 뭐 이랬었을 사람들이 또 딱 뒤로 돌아서서 나도 받아봤는데 엉까지 마. 다 받았잖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강선우 의원이 거의 울먹이면서 뭔가 이제 신상 발언을 했는데 네. 다 돌려줬다. 5번이나 뭐 그쪽에 나한테 앵기려고 그랬지만 내가 결국은 다 돌려줬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뭐 미국에 갔을 때 얘기하면서 또 감성팔에도 슬쩍 하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가 그 어제까지의 동지들의 마음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의 비정함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맨 위에 있는 주군한테 실총을 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다 돌아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다 돌아선 것도 아니었잖아요. 표수 계산해 보면 뭐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랑 표수 합쳐가지고 찬성 반대표 빼보면 민주당은 고작 해봐야 찬성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요. 돼요. 네. 50명. 반대표가 거의 기권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무효표까지 합산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러게. 1억을 받아서 그 녹취까지 공개된 이런 마당에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공천 비리에 대해서 100명씩이나 55명밖에 찬성을 안 하는가 집권 여당이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어저께 얘기했었던 그 강선우 의원의 친상 발언을 보면 뭐 5번이나 반환했는데 내가 뭐 1억을 요구할 이유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당장 구속영장에는 그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으로 썼다라는 게 적시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진술이 너무 다 달라요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1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남모 보좌관도 그렇게 강선우 의원이 고마워했더라고. 제 3자가 진술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누가 거짓말일까? 저는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너무 그 신상 발언의 톤이라는 게 나는 피해자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뭐 경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뭐 전직 의원인데 현직이라고 표기했다.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또 뭔가 탄압 내지는 무고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보기 이게 불편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스텝 중에 하나죠. 누군가가 나를 이제 고소 고발을 했을 때 고소장을 면밀히 줄쳐가면서 이제 검토해가지고 오탈자 있는지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용한 기록들이 뭐 잘못돼 있는지 이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걸 어르신처럼. 시발점으로 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스텝을 밟고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때가 지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박연주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면 된다 이게 저는 이 정권의 DNA 우리나라 좌파의 DNA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의 저는 그 운영하는 기본 방식이 우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의 헌법에 벗어나는 일도 그냥 맞다라고 우기고서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강선우 의원 똑같고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면 사람이 기본 양심과 윤리와 도의가 있으면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런 건데 그냥 이제 억울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경찰이 그 수사를 이제 한 달 두 달 했는데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아무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은 꼬리 자르기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이게 휴먼 에러라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 에러라는 사실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그 연결고리인 그 사무국장도 김병기 의원의 공천 비리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공천 비리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그 관행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그거를 결국 이제 강선우 개인만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건 없다. 그래서 강선우만 잘라내고서 이제 여기서 덮자.
라는 것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수십 명 찬성해가지고 이제 그 통과는 시켰지만 이 총장님 말씀대로 이런 명백한 사안에 거기에 99명이나 반대 기권 무효 던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사람들 나중에라도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또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그 얘기를 막 강조를 했잖아요. 네. 지독했던 시간에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답니다.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 반환했다. 저한테는 이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김경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면 그러니까 저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네. 남 사무국장 있는 자리에서 이 테이블 밑에 놨다는 쇼핑백 네. 근데 1억 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정치 헌금 뭐 이렇게 이제 8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뭐 초콜릿을 주는 척 했는데 거기에 뭐 자동차 안에 또 뭘 밀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현금이었다라든지 또 뭐 그런 식으로 5번이나 김경을 이제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김경이 내가 한사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들이밀었고 그게 현금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나는 되돌려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대목 중에서 고작 1억 원에 내가 정치 인생을 걸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아까 인용한 대목. 야,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이려면 한 100억 원 싸질머지로 와야 된다는 뜻인가?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급할 때는 10만 원도 아쉽고 100만 원도 아쉽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1억 원을 좀 이렇게 뭐랄까 하찮게 또는 낮은 단계의 어떤 액수 이렇게 치부하는 듯한 그런 말은 오히려 그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자꾸 의문이 드는 게 남편도 굉장히 큰 로펌의 변호사고 몸값이 엄청 비싼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강선우는 전세 자금을 얻는데 이 돈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 부부의 재산과 씀씀이와 뭐 강선우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의원 재산 공개됐을 때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까르띠에 시계랑 뭐 네. 에르메스 머플러랑 네. 뭐 본인의 어떤 꾸미는 걸 보면 되게 씀씀이도 해프고 네, 돈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 정황을 보면은 1억을 그렇게 되게 집요하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5번이나 받았고 반환받았다라는 그 과정이 거기다가 처음에 커피숍에서 그 쇼핑백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네. 전 거기서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자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라는 그 어쨌든 지방의원 출마라는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건데 무언가 물건을 건네받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거기서부터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문제 의식이 없었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참 묘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오고 간 돈이 3억 2천만 원. 저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합산해서 처음 들어갔고 굉장히 좀 글쎄요. 저도 이제 신선했어요. 처음 본 3억 2천. 숫자여서 네. 5차례 그래서 다른 5사람인가 했는데 네. 결국 김경 한 사람이고 3억 2,200만 원 네. 정확하게는 그렇게 본인이 말을 한 액수는 그렇습니다. 그 근데- 김병기 의원하고 그 강선우 의원 간의 그 녹음 있잖아요. 네. 혹시 거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이제 강선우 의원의 그 자백을 듣고 나서 그럽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끼리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고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일반인들은 이거 이해 못해 이런 얘기를 전 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김병기 의원도 구의원 그들한테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이 강선우 의원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씩 이렇게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광범위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표라 생각하고 전 어쨌건 그래도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디더라도 정의는 결국 구현되는구나 그러고 숨길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묻고 넘어갈 수는 없구나 그래서 좀
작은 위안을 그래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이 162명인데 강선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이 40여 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조국 혁신당 뺀다면 말이죠. 그런데 강선우 입장에서는 야 조국당까지 합해서 50명이나 나한테 등을 돌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선우가 지금 이제 억울하다고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를 빠드득 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체포 동의안 때 찬성했던 사람들을 아주 암암리에 다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검찰과 내통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두고 나와서. 그렇다면 이제 강선우 의원도 뭔가 주먹을 발끈 주면서 내가 이제 때만 와봐라. 이번에 나한테 등 돌린 사람들 내가 다 리스트 만들겠다. 네. 이제 그런 마음 혹시 없겠는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저 오늘의 베스트 댓글 발견했습니다. 들음에서님이 받은 돈을 다 세어봤나 봐요. 봉투에 돈이 들어있었으면 즉각 반환하고 고발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3억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2,200만 원. 3억 2,200만 원을 어떻게 알았을까? 받았으면 열어보고 이거 6천만 원 되네, 2,500만 원 그럼 적어놓고 알고 보니까 종합한 숫자가 3억 2,2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경찰 수사기관에 3억 2,2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파악하고 돈을 반환했다는 걸 입증하기 그쵸, 위해서 그쵸, 이렇게 얘기한 것 그쵸. 같은데 네. 오히려 여기에서 네. 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3억 2,200만 원의 숫자를 어떻게 알았지? 네. 돈 세봤나? 세보고 그러니까 줬나? 이제 우리 궁금증은 이런 거죠. 경찰은 이 액수 중에 얼마까지 알고 있었을까? 가령 경찰도 몰랐던 액수가 이번에 나온 거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네. 네. 본인이 이제 돌려줬다는데 방침을 찍었지만 맞습니다. 수사 당국에서는 줬다는 쪽에 네. 이제 더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고 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 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 거기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 얘기했는데 13가지 의혹이 지금 얽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임에서는 자 이거 지금 숫자 봐라 이렇게 사건이 명백히 불거졌었고 이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있는데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나왔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임에서는 이게 지금 수사가 부실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뭐 김민석 총리 얘기도 계속 하면서 이거는 지금 강선우 하나에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김민석 총리까지 수사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거에 관련 없다라고 지금 부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어.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라고 판단하기에는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은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항상 이 결국은 2024년 그 총선 때의 그 대패 네.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곱씹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의석이 없고 그러니까 뭐 특검이든 뭐든 우리는 관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저쪽은 그냥 막 폭주해 버리고 심지어는 필리버스터조차도 그냥 중단하고 해버릴 수 있는 5분의 3까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재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기는 벌써 몇 달째입니까?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춘석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장경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그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검하자고 외치면 뭐 합니까? 아무 그 반향이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데. 네, 그렇죠. 호준석 위원장님,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가령 이제 강선우, 김병기, 김경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라도 좀 해서 의원가에 접수를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장들은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의원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은 없어요 기록이. 그럼 결국은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특검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꼭 그것을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뭐 공통점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지금 안 된다는 거 지난 동안 한 10년 가까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법을 만들어서 일단 의원가에 접수라도 시켜놔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얼마나 좋아요. 아 이때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의원이 이렇게 냈었구나. 아니면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국민의힘 의원 100명의 이름으로 가령 접수를 시켜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면은 무게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때 이러이러이러한 사실들이 국회의원가에는 접수가 됐구나. 좀 그런 작업이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솔직히 보면은 이거 어차피 질축구인데 뭐로 열심히 뛰어 하면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예. 네. 뭐 저쪽 야 저쪽은 공격수가 저렇게 많은데 야 우리 뭐 10대 0으로 질 것 같지 않아? 아니야 9대 1로도 지겠지. 막 이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칭하거나 요가하거나 나 목 뻐근한데 이러면서 목 풀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마라톤 안 뛰어. 제가 네. 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아파트에 엄청 꽂혔었잖아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그 신상 발언을 하면서 느닷없이 나의 패션 정치를 고백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비유법인 줄 알았어요. 패션 정치. 또 뭐 이렇게 자기 언동을 패션을 따라가면서 하는 걸 패션 정치라고 요즘 하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의 옷차림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함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입는데 더블 브레스트 재킷이라고 해서 왜 그 우리 남자들 왜 더블 버튼 재킷 네, 이렇게 네, 네. 더블. 예, 더블 이렇게 겹쳐 입는 거 저희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네, 그 더블 예? 거기다 이 골드 배지, 그다음에 이제 머플러. 지금 이제 몇몇 여성 의원들이 머플러 패션 이제 요즘 유행처럼 많이들 하고 있던데 이제 강선우 의원도 그 머플러 아까 뭐 에르메스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고 해서 그걸 포인트로 주려고 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패션 정치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왜 여기서 느닷없이 패션 정치를 고백하고 후회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다 뭐 7살 나이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서도 논문을 쓰고 노트북을 뭐 카치에 33살에 열고 다니면서 뭐 네. 여기저기 뭐 면접을 보러 문을 두드리고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비례대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그때의 초심을 되찾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럼 본인이 지금 초심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벌 받아야죠. 상황이 그러면. 없어서 뭔가 정리가 안 된 원고를 근데 원고 들고 갈 때 거기에 담담하고 당당하자 이렇게 결연, 써놨다면서요. 담당, 당당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패션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러게요. 이런 좌파들을 뭐 조국 등등 뭐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이게 저는 그 뭐 자기 고백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좌파들의 속성 이런 거를 그 드러낸 그런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1940년대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 해방 전국에서 네. 좌파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그 남로당은 돈을 펑펑 쓴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로당 잡는 대공수사관들, 간첩 잡는 대공수사관들은 돈이 없어서 쩔쩔맸다.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나와요. 그 당시 사진들도 보면 그 당시 이제 박헌영의 젊었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김약수 뭐 이런 사람 보면 굉장한 패션이에요. 되게 패셔너블해요. 그렇군요. 100년 전에 저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이게 이제 그 좌파의 어떤 DNA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뭔가 그냥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고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거 챙기고 늘 자기는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기엔 저는 강선우 이런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패션 정치했다는 말이 내 옷을 잘 입고 다녔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겉멋에 들어서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이 이제 자백하는 뭐 참여하는 그런 건데 왜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요? 근데 그 패션이 예. 패션이 아니고 패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열정, 있어요. 열정. 열정. 의욕과 열정이 앞섰다. 네? 내가 뭔 그래요? 모르고. 정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농담입니까? 해석할 수- 지금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본인이 자기 치장하는 거에 치중했었던 패션이 아니라 난 패션 정치였다. 너무 열정과 의욕이 앞섰다. 찾아보니까 패션 전문가가 강선우를 쭉 분석해놓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은 좀 헐렁한 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매가 밖으로 안 나오게 그렇죠. 이제 그런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핏이 똑 떨어지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딱 맞는 옷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뭐 또 그래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재수 없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게를 그런 것 찾지 같아요.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네. 그런 그런 것 의미구나.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런 옷차림에 네. 대해서 말을 들어봤었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분석이 가장 맞는 것 아, 같아요. 네, 제가 평소에 좀 너무 겉멋부렸다. 나대고 다니고 좀 옷치장하고 다녀서 그거 저 고깝게 보셨던 분들 저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뭐 아하. 이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찬성표가 한 20표 줄어들었겠네요. 강선우 의원이 어저께 이제 여기 그 국회 연단에 올라와서 자기 얘기를 할 때 메모지를 갖고 갔잖아요. 네. 종이를 거기 위에 사진이 또 찍혔는데 결연. 결연, 담당. 담담, 당당.
당당. 결연하면은 담담할 수가 없는데. 예. 아 그게 서로 담담. 뭐, 그다음에 당당도 있어요. 당당. 예. 담담, 결연, 담당. 예. 결연해야 되고 담담해야 된다라는 걸 메모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까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흥분할까봐. 이 지점에선 결연해야지. 울어버릴까봐. 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있어요. 원칙 얘기할 때 살짝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울려고 하는 듯한 그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 하나의 원고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결연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약간 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좀 맞아요. 포인트를 줘야 되고 하는 게 연습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연과 담담을 메모를 해야지만 기억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바로 되는 패션 정체예요. 그게 이런 아, 게 패션 정체 문제점은 네. 진심이 없다는 게 진정성이 그렇네요. 남에게 네, 보이기 네. 위한 아니 결연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거는 자기의 그 내면의 그 어떤 단단함 그리고 자기의 원래 삶의 태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고 메모를 해놔야만 그게 기억이 나고. 쉬고 담담.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씁쓸합니다. 아무튼 3월 초에 이제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체포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납니다. 네. 자, 그때까지 또 뭐 계속 이제 얘기는 돌아갈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뭐 저 국가가 얘기하면 좀 들어라 정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계속 이제 그 굉장히 센 워딩을 내놨는데 어제부터는 갑자기 이게 또 농지로 관심이 얼마 갔어요. 그래서